12차시 외래관광객 특성 요인 상세 분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거주 국가에 따라서 다차원 교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자체가 교차 분석이기 때문에요. 범주 데이터 간의 빈도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차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이별량 상황이 아니라 세 개 변수 이상인 다차원 변수들이 결합이 돼서 빈도 분석을 통해서 패턴을 찾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형 중에서 여전히 이제 거주 국가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좀 두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른 변수 같은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한 변수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연결 관계, 시사점을 좀 보시다 보면 충분히 이제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 파악이 좀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응용해서 청취자분이 관심 있어 하는 변수 간에 또 두 개 변수 간에 세 개 변수 간에 범주 데이터 간에 또 연속 변수 간에 다양한 그러한 분석 모델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은 세 개 변수 간의 3차원 관계 다별량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변수가. 이들 간의 관계인데 독립변수 쪽에서 이렇게 거주 국가와 성별이 결합이 돼서 나라별로도 연령대에 따라서도 분명히 같은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중고생, 대학생이 국내를 방문했을 때의 어떤 만족 활동이나 동반자 형태가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같은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여성 고객, 중년 고객일수록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 1대1 관계, 이별량 관계 관련해서 독립변수도 하나, 종속변수도 하나 이렇게 놓고 범주끼리는 교차 분석, 범주와 연속 간의 관계는 요약 집계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 조금 더 깊은 분석,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3의 변수, 제4의 변수를 우리들이 추가를 하게 되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 변수의 조합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서 다차원 분석, 다별량 분석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도 그 안에 연속 변수와 그 범주형 데이터가 같이 있는 거냐, 아니면 연속 변수만 있는 거냐, 아니면은 범주 데이터만 있는지에 따라서 여건에 맞게 우리가 빈도 분석, 교차 빈도, 그리고 요약 집계, 아니면 산점도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방식은 요 독립 변수 두 개는 범주 데이터고요. 종속 변수도 이제 범주죠. 그래서 범주와 범주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교차 분석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기존에 이별량일 때는 2차원 교차 분석인데 그럼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3차원입니다. 3차원. 4개면 4차원. 점점 복잡해지는데 통상적으로는 이 4차원 이상 넘어가면 이 자료 자체가 너무 파편화되고 또 해석하기도 어렵고 데이터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거 2별량부터 해보시고 3별량까지 해보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 한 4별량 정도까지 넣으셔서 분석을 하시면 되죠. 하여튼 요 성별과 거주 국가가 결합된 이런 이제 그러면 남자 여자 거주 국가가 이제 열 몇 개가 있다면 한 30개 정도의 이제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집단 특성에 따라 동반자 형태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또 선호하는 만족 활동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딩에서 독립변수가 거주국가, 성별 이게 결합이 돼서 동반자 유형을 어떻게 좀 잡는지 그리고 선호하는 액티비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내용이네요. 자, 개별 변수 기술 통계 분석 역시 진행을 좀 해야 되죠. 물론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런 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훈련이 이런 절차로 모델링을 하고 분석 결과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구나. 그에 따라 어떻게 해석해서 업무에 쓸 것인지 이런 가설을 미리 좀 준비해 놓고 그런 방향성에 입각해서 차분하게 저희가 모델에 들어있는 변수별로
하나씩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죠. 자, 거주 국가에 대해서 역시 요 레이블로 문자 레이블로 이렇게 19개 거주 국가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다음에 역시 이제 그 기술적인 통계 분석에서 특별히 뭐 아웃라이어는 있지 않는데 NA 같은 건 저절로 연산 과정에서 제외가 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도 테이블 그리고 빈도 막대 그래프, 빈도를 중심으로 막대 그래프를 한 결과 이 정도가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다. 방문객 수가 많으니까요. 이 정도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많이 나오면 적게 나오면 흔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 있는데 데이터 분석은 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주어진 데이터를 바라보느냐, 해석해서 업무에 응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일본, 미국은 1000명에 육박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도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어떤 관광공사에서 해외 오피스, 국내에 대한 소개하는 그런 오피스들을 요 나라 위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그 나라의 신문, 잡지, 언론 매체, 광고 같은 거 여기저기 이제 고속도로 입간판이라든가 공항 쪽에 한국으로 오세요 하는 요런 또 그 나라 언어로의 예산 집행을 요 나라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비중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반면에 이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나 인도 비중은 좀 적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인구에 비해서 특히 인도라는 게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많은 인구 중에 왜 이렇게 적게 올까? 이런 측면에선 현재 요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중국 수준에 육박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을 활성화 좀 예산을 좀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요 데이터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가 크다고 해서 좋다. 나쁘다고 해서 숫자가 작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후속 작업에 업무에 쓸 것인지에 따라 데이터가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성별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는데요. 여성 고객이 상대적으로 국내를 좀 많이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여성 고객이 500~600명 정도 더 많이 이렇게 방문을 좀 했다. 물론 얘를 이제 그 연령대 변수하고 또는 연령 변수하고 결합해 보면 여성 중에서도 20대냐, 40대냐, 뭐 고령층이냐, 남성 중에서도 중년층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조합으로도 연구 모형을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레이블을 남성은 M, 여성은 M 이렇게 이제 붙여서 분석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네요. 성별과 국가 형태에 따라 이 동반자 형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는 그런 장면인데 1, 2, 3, 4, 5를 이렇게 요런 레이블로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지금 레이블을 좀 붙였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이제 세부 시간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은 요 원래 들어 있었던 멤버 변수의 숫자 1, 2, 3, 4, 5를요. 이렇게 문자 캐릭터로 리코딩을 했잖아요. 이제 문자로 바꿨기 때문에 실제 이제 코딩북을 기준으로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요 데이터 멤버 언더바 C라는 요 이제 변수 데이터를 테이블 함수에 이렇게 넣어서 빈도 분석을 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원래는 이제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을 때는 이제 숫자 1이 2보다 빠르기 때문에 1, 2, 3, 4, 5 위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숫자를 한글 문자로 리코딩을 했기 때문에 가나다라 순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족 친지가 먼저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 히읗, 혼자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가나다라 순서로 이렇게 읽기 편한 것 같지만 갑자기 뭐 기타도 나왔다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튀었다가 갑자기 적었다가 또 완만했다가 또 튀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면 특히 범주 데이터가 비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코딩 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테이블 함수로 한번 제가 좀 어려운 점을 눈여겨볼 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때는 저희가 테이블 함수로 두바이 패키지에 리코드 베어리어블로 이렇게 이제 레이블을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요때는 팩터 함수를 쓰시면 좋습니다. 팩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숫자 데이터를 문자형으로 리코딩 그냥 하겠다. 그래서 그냥 가나다라 순서로 출력하는 거 그냥 쓰겠다 그러시면 두바이 패키지에 리코드 베어리어블 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원본에 있는 숫자대로 숫자 코드대로 문자로 바꾸더라도 영어라든가 한글로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레이블을 부여했을 때 그 순서가 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럴 때는 요 팩터 함수를 우리가 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my$member라는 데이터셋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요 1, 2, 3, 4, 5라는 5가지 레벨스 항목이 있다는 뜻이에요. 항목. 1, 2, 3, 4, 5라는 로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고요. R한테. 자, 그 숫자를 요런 레이블로 짝을 줘가지고 1번을 혼자 순서대로 그리고 5번을 기타 유형으로 이렇게 일단 매칭해서 멤버 언더바 팩터형을 만든 거기 때문에 F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요 멤버 언더바 F를 테이블 함수에 넣어서 빈도 분석을 했는데 자 이제 보시면 빈도 내용이 테이블 함수를 두바이 패키지에 리코드 베어리어블을 했을 때 얘때하고 달라요. 여전히 혼자가 제일 먼저 왔죠. 가족, 친지, 친구, 연인, 직장 동료, 기타. 코딩북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기타가 저 끄트머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범주 항목이니까 좀 끝쪽에 나오게 하고 사람이 어떠한 이 자료를 볼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그래서 중요한 걸 가급적이면 1번 쪽에 놓는 게 좋아요. 왼쪽에 출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숫자면 이제 숫자 연산에 의해서 1번 먼저 나오는데 이 문자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라든가 알파벳 순서로 하다 보니까 중요한 항목이 뒤로 밀릴 수가 있다. 중간으로 들어가 보면 데이터가 들쑥날쑥해진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팩터 함수로 범주 데이터에 이 레이블을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 언더바 F를 요 테이블 1 함수에 넣어서 이렇게 교차표, 빈도표, 비율표 이걸 자동으로 구했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 빈도 유형을 이렇게 확인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만족 활동은 이것도 종속 변수죠. 그 국가하고 성별에 따라서 선호하는 만족 활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본 거죠.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나라는 쇼핑, 어떤 나라는 유적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또 성별에 따라서도 남자는 요거, 여성은 요거 이렇게 좋아할 텐데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즉 같은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남성이 가고 싶어하는 곳과 여성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다르다. 만족도가. 그래서 베스트 액트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리코드 베어리어블로 이렇게 해서 순서를 유지하지 않은 거죠. 어차피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만족도 변수도 이렇게 쇼핑이나 이런 쪽이 되게 좋았다는 거죠. 그동안 다녔을 때. 그래서 저쪽은 여전히 이 사람들이 많이 찾고 비중 있게 또 이 선호되는 그러한 상품 서비스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을 좀 각별히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 만족도라든가 이용도가 적다고 응답한 요 내용도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거나 이렇게 예산도 투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이게 저저 그룹을 별도로 좀 만들어서 요런 걸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런 고민을 좀 해보는 목적으로도 이렇게 요 표를 볼 수도 있죠. 위쪽은 여전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상을 좀 유지하면서 약간씩 개선하는 정도면 될 텐데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그룹들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기존하고는 좀 다른 각도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걸 좀 염두에 둘 필요성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요 뷰티 관광이라든가 의료 쪽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쪽을 좀 편리하게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내 의료법을 좀 본다거나 실제 의료기관들이 어느 쪽에 관광지 근처에 이렇게 있다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아무는 기간 동안 바로 나라에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아무는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계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걸 좀 해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잘 나와도 좋고 적게 나와도 좋다. 다 나름대로 의미 해석을 통해서 업무에 쓸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관계 분석을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별에 따라서 동반자 형태가 좀 다르다는 이런 관계 패턴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국가에 따라 달라질 개연성은 없겠는지 요걸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쨌든 동반자 유형이 종속 변수니까 놓고 우리가 이 국가에 따라서 동반자 유형이 좀 다른데 이 국가별 이 성별에 따라서 그 패턴이 좀 같은지 다른지를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 동반자 유형을 볼 때는 이렇게가 독립변수, 종속변수고요. 이때 국가 유형이 성별과 이 동반자 유형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 조율한다라고 해서 조절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 그렸던 그 옆에 있는 그림에서는 국가 유형이 동반자 유형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인데 같은 국가 안에서도 성별에 따라 이게 좀 달라지더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별이 조절변수, 상황변수, 교란변수로 이렇게 세팅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는요. 그 거주 국가에 따라 성별과 동반 형태 간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보는 관계죠. 그래서 이 성별이 독립변수고요. 동반 형태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관계가 거주 국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차 분석, 세 개 다 이제 다차원 그 분석하실 때, 다별량 분석하실 때 세 가지 변수마다 범주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차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요 xteps라는 함수를 소개해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테이블 함수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는데 xteps도 이 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요. 여기 이제 결합할 변수들을 쭉 나열을 하시면 되죠. 더하기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요 데이터셋에 있는 걸 갖다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젠더하고 그다음에 동반 형태, 국가 변수가 있죠. 그래서 이 뜻은 젠더하고 동반 형태를 일단 한번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국가별로 한번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독일에서 성별하고 동반자 유형이 있고 그래서 나라별로 어떤지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일부만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대만 같은 경우는 여성인 경우에는 가족 친질환 가능 비중이 높죠. 그리고 남성인 경우도 가족 친질환 가능 경우가 높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혼자 이쪽이 가능 비중이 훨씬 높네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별로 좀 다룰 수 있고 안에서는 성별 면에서는 차이가 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요 테이블이 3차원 변수다 보니까 한 번에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려워서 일단은 이런 국가별로 다 쪼개가지고 2차원 빈도 테이블을 보여주고요. 요거를 요 F 테이블이라는 기능 함수가 있습니다. F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을 3차원 이상 분석된 테이블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2차원 구조로 좀 만들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투입된 순서대로 성별에 따라 멤버 유형을 한번 여성도 이런 멤버 유형이 있고 남성도 이런 멤버 유형이 있죠. 이렇게 일단 두 개 간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국가별이니까 그들 안에 국가에 따라서 어떻게 선호하는지를 한번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좀 나와 있는 지금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수가 많아지고 지금 또 모델링 했던 변수들이 조작적 정의가 성별은 뭐 남자 아니면 여성 두 개밖에 없지만 국가라든가 요게 좀 많죠. 동반자 유형이. 그래서 세 가지를 곱하면 성별 두 가지 곱하기 동반자 유형 5가지 벌써 10개예요. 거기다 이제 국가 유형이
한 19개니까 합치면 뭐 190개 정도 육박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콘솔 창에서 보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각도로 이렇게 해본 건데 요거는 예, 국가 변수를 먼저 놓고 네,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 멤버가 어떤지 이렇게 보여달라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입력하는 순서에 따라 저희가 이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국가에 따라 예, 그래서 여기 국가가 먼저 왔지 않습니까? 예, 국가가 먼저 이렇게 왔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젠더 변수. 예, 국가에 따라 성별 간에 어떠한 이제 어느 나라별로 대만은 여성이 많이 왔고 독일은 남성이 많이 왔고 러시아는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예, 말레이시아도 비슷하고 미국은 남성이 더 많이 왔죠. 예, 중국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태국은 여성이 많이 오고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이제 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동반자 유형에 따라 예, 혼자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예, 그리고 뭐 하여튼 가족 친지인 경우는 어떤지를 따로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F 테이블이라는 요 함수를 통해서 2차원 구조로 바꿨어요. 그래서 국가에 따라서 성별을 일단 나눠라. 예, 여기 지금 해놓은 대로 예, 국가에 따라 성별 순서대로요. 독일도 미국도 성별을 나눈 다음에 예,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좀 보여달라. 예, 그래서 어떤 게 주로 비중 있게 많은지 적은지를 세 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참 그 분석 테이블이. 여기서도 시각화 기법을 쓰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분석 비교하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패키지는 이제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시각화 패키지, 멀티 캔버스 패키지, 그다음에 비율로 분석하는 패키지인데 잘 보시면은 예, X축의 성별, Y축의 멤버 동반자 유형, 예, 그걸 좀 뿌리고요. 원래 그래서 이게 한 그래프로 그려질 텐데 예, 거기를 이 facet wrap이라고 해서 facetting이라는 게 좀 단면, 예, 절단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별로 그 하나의 그래프 원래는 이 X축에는 성별, 예, 남성 아니면 여성, 그 Y축에는 동반자 유형 변수가 있을 텐데 이게 한 바디 안에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요거를 facet wrap이라는 이 옵션을 써가지고요. 예, 추가 함수를 써서 예, 국가를 기준으로 이걸 쪼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만 따로 남녀별 예, 유형 예,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요 범주까지 나와 있어서 예, 국가별로 멤버 유형별로 성별별로 어떤지를 입체적으로 저희가 예, 분석할 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어서 그 국가에 따라 국가가 일단 조절 변수고요. 성별에 따라 만족 활동이 다르죠. 여성이 좋아하는 이 만족 활동하고 남성이 좋아하는 또 재밌었었던 이런 액티비티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게 나라에 따라 다른지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나라에 따라.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거하고 동일하게 엑스텝스라는 크로스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뜻에서 함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성별에 따라 베스트 액트가 어떤지를 한번 보고 그 원셋을 국가별로 쪼개라 달라는 뜻이죠. 국가별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성별에 따라 베스트 액티비티가 어떤지를 이렇게 보고해주고 있는데 이걸 국가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워낙 이제 그 항목 개수가 성별도 있고 국가도 뭐 거의 20개고 만족 활동도 20개가 넘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려워요. 전마디로 F 테이블로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는데 그렇게 만들어도 원체 항목들이 많아서 보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른 각도로 국가를 먼저 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변수들의 여러 관계를 좀 써봤는데 이때도 여러 가지 3차원 구조의 테이블 그리고 범주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죠.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베스트 활동이 어떤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성별이 이렇게 있고요. MF가 이렇게 있고 베스트 활동 그게 이제 옆쪽에 리스트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될 텐데 이 그래프를 이 facet 국가명으로 이렇게 쪼갠 거죠. 국가별로 쪼개서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21개
방문 했을 때 만족했던 활동 내역별로 쪼개가지고 색깔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래관광객의 특성 요인, 거주 국가 변수와 2차원 구조, 3차원 구조, 또 요약 집계라든가 교차 분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고, 또 분석 테이블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의사결정하는 방법들, 더 나아가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다 가시적인 화면을 놓고 차이 비교를 통해서 해석과 의사결정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